네, 안녕하세요. 천이서입니다. EM 플러스 지금 오늘 굉장히 조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시기이고, 이 자리에서 이제 원하는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다면 주가가 어떻게 추가로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영상 촬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 번 급등을 하고 이렇게 두 번 급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번더 이제 지지가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쭉 아래로 빼버린다면 이렇게 급등했던 상승폭, 지금 여기서 급등했던 상승폭은 어떻게 다 반납이 됐죠. 그 다음에 빠질 부분은 여기서 상승했던 이 반등 상승폭이 한 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되면 얼마까지, 이 4,000원 아래까지 빠질 수 있다, 3,000원대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이제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디? 자, 요런 자리까지 어떻게 한 번에 내려올 거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요런 자리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만 원에서 이제 9천 원대일 때 7,700원 그 이하까지 그냥 한 번에 수직 낙하할 자리다라고 했을 때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지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지지되는 거 보고 아, 장난하냐? 이거 7천 원대까지 절대 안 빠져. 이거 너 말도 안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욕이 많이 달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지금 한 번에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과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이전에 저항 매물대 이런 자리였잖아요. 계속 맞고 떨어지고 또 어떻게 여기 지지되니까 올라가고, 이전에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위에 있으면 이러한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가 그때부터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아래로 빠지면 위를 두들기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그 아래의 폭이 거의 4,000원에서 3,90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이 9,000원에서 만 원까지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 게 확실히 보이면 이 만 원에서 11,000원 혹은 9,000원대 여기에 물리신 평단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최저점을 잡고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여기 9,900원에서 만 원까지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해서 어떻게 뭐 본전권 혹은 약수익권에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이 그러한 마지막 한 번, 라스트 한 번의 찬스가 있는 시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지지가 안 되고 빠져. 이때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힘들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지지가 되면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기술적 반등 만 원에서 9,900원까지 왔을 때 어떻게 빠져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고, 두 번째는 어떻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씩 손절을 하면서 대신 일부씩 당일 단타를 들어가면서 이 매수, 이 수익 본 거에 대한 부분, 또 손실 본 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같이 영으로 상쇄를 시키면서 스위칭 매매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죠? 아예 전량 손절을 하고 정말 크게 갈 혹은 아주 많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매립주, 세력주로 들어가서 한 번에 복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방법들도 제가 조금 더 영상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EM 플러스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상 이제 얘네들 그러면 기술적 분석 말고 이제 뭐 재료나 공시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을 보면은 자, 최근에 이 전환사채를 얘네가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EM 플러스 하면은 아, 전환사채 너 나 다 이미 알아, 많이 공부했어, 예,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네, 한 번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5월달, 뭐 6월달, 7월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이미 전환사채 행사가 되고 물량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다 혹은 그 과정이다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11월 달, 12월 달 아직 이렇게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12월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게 뭐죠? 사실상 뭐 2차 전지 때문에 빠졌다 이건 아니죠. 2차 전지로 빠진 거는 이제 어제부터였어요. 어제 주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4% 갔잖아요. 이거는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다 빠진 거예요. 왜? 이제 공매도를 이제 모든 섹터마다 이제 공매도를 치는데, 이 공매도가 뭐죠?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보는 구조죠. 근데 2차 전지는 어떻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뭐 이제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뭐 포스코 기타 등등 이러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이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입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쇼스퀴즈라고 부르죠. 근데 어떻게 2차 전지가 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 차익실현 매물이 출현이 되니까 어떻게 이 그동안 공매도 쇼스퀴즈 이 물량까지도 대거 쏟아져요. 이렇게 하락되게 어떻게 이렇게 하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 다 반대 매매가 터지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돼야 되는 게 또 이렇게 더 크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들 이제 급락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EM 플러스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빠졌어. 그 전부터 빠진 것보다 이거는 전환 사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죠. 어떻게 뭐 이제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행사되는 게 있었다. 상장에 보시면 이제 뭐 6월 16일, 뭐 7월 4일, 여기 뭐 6월 28일, 뭐 이제 여기 7월 18일, 그리고 여기 뭐 7월 15일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도 뭐다? 이 11월이나 12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 일단은 이 11월 전에는 이 EM 플러스라는 종목을 무조건 탈출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1번의 가설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다? 이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을 봐야 돼요. 왜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냐면, 얘네 전환사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요. 전환사채가 뭐야? 회사채 발행이죠. 회사채 발행을 뭐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얘네 지금까지 사용 내역을 보면은 지금 어때요? 다 운영 자금을 썼어. 그리고 여기 뭐 채무상환 하는 데 썼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어때? 어디에 막 시설 투자를 한다던가, 어떤 거 뭐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것들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어도, 이렇게 2차전지 중에서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이 카드 돌려막기잖아요. 사실 개인들이 카드 돌려막기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 전환사채를 여러 군데 이용을 해서 개인들한테 이 주식을 다 찍으면서 떠넘기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얘네가 재무 구조가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얘네가 그 유상증자라는 게 떴었죠. 이거를 이제 개인들한테 안 하고 삼자배정이 떴어.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을 계속하는 기업,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한테는 분명히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돼? 연기가 돼버려요. 여기 보시면 원래 납입일이 7월 19일이었어. 근데 9월 7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다? 싸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싸냐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입니다. 유상증자가 이렇게 막 원래 하기로 납입일이 7월 19일인데 이렇게 뒤로 늦춰질 경우에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은,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30억이라는 금액을 130억 이제 3,660원이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9월 7일에 납입이 완료가 되기로 했어. 근데 얘네가 막 9월 1일이나 2일 정도 이제 주주들 되게 불안하겠죠. 이제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어쩌냐? 9월 1일, 2일에 얘네가 130억을 입금을 했다라는 게 뜹니다. 그럼 대부분의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얘네 삼자 배정 결코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데 안 하겠어? 하지만 이 나쁜 기업들은 뒤통수를 쳐요. 어떻게? 9월 7일에 이 130억이 뒤에 있는 거 있죠. 3,660원 이 금액을 덜 입금을 합니다. 덜 입금. 입금이 10원도 안 돼. 혹은 100원이 부족해. 10원, 100원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이 기업한테 아무런 손해 없이 그냥 어떻게 자동 취소가 됩니다. 자동 취소가 돼. 이게 되게 핵심이야. 이게 이렇게 자동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를 보고 들어온 개인들, 버틴 개미를 어떻게 바로
다음날부터 누더기 점화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돼. 그럼 그 다음에는 감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패가 가게 돼. 근데 이 거래 정지나 상패 이 중간에 뭐가 뜨느냐? 이 대표에 대한 뭐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 유상자 납입일이 이제 9월 7일이면은 우리는 이 9월 7일 전에는 어떻게 불안하니까 물량을 줄이거나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또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아마 실질적으로도 얘네가 이제 뭐 대표 횡령이나 배임 관련된 부분이 한번 떴었죠. 여기 보시면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따라 검찰 수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한 번 나오면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뒤에도 몇 번 계속 나와요. 보면은 여기 1차, 3차, 5차, 7차 이게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계속 나오잖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공시가 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오너 리스크를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그쵸? 자, 어쨌든 이 EM 플러스가 이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에 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어떻게 철저하게 봐야 된다. 이 기회가 놓치면 이게 어디까지 빠진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4,000원대에서 3,900원까지 그 다음이 이 추가적으로 빠질 한 번의 그 구간이에요. 왜? 그 안에 이 가운데 호가창이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받쳐줄 매수 세력이 없다는 거야. 이 받쳐줄 매수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이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며칠 안 돼서. 이건 역시도 어떻게 이렇게 지진부진하다가 어떻게 한 번에 툭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기라는 거죠. 왜? 시기적으로 9월 달에 이제 유상증자 납입일이 결정이 되어 있고 11일에는 또 전환사채 물량이 나와. 그러면 얘네가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이게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도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 근데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하나요? 절대 이렇게 상승 안 하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리지만 조금씩 이게 하락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뺀다고 해.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빼나요? 아니죠. 어떻게? 지금 이러한 자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이러한 자리가 여기서 또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빠질 자리다. 우리는 이 자리를 지금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쪽 번호로 이제 뭐 이 EM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무료로 그 평단가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고요. 자, 제가 이 이석윤의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 실시간 이제 대응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거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실시간 대응을 받았는데 너가 말한 게 대응이 잘 안 됐어. 대응이 별로였고 실제로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 하면 그냥 구독 빼버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실시간 대응을 잘 받았는데 너가 말한 대로 어떻게 잘 빠져나왔어. 그럴 경우에 이제 구독을 계속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EM 플러스에 대한 대응 말고 그 아까 너가 얘기했던 이제 약간 단타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아까 제가 이 단타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EM 플러스를 만약에 뭐 이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어떻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당일 단타를 들어가. 당일 단타로 이제 그만큼 벌어서 이렇게 메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LS 제가 이거 캡처본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이제 검색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타라고 치면은 제가 하루에 한 종목만 제가 단타를 보냅니다. 이 하루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지금 이제 7월 27일이죠. 7월 27일 날 아침에 8시 54분에 보내드려요. 어떤 걸 보내드리죠? LX 네트워크스. 자, LX 네트워크스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자, 이 시가 체결이 되겠죠. 8시 54분에 시장가 매수를 거니까 시가 체결이 됩니다. 시가 5,060원 체결되자마자 어떻게 상한가까지 5,980원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체결이 되자마자 이제 그 2분 그 9시 2분에 이제 VI가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I가 이제 풀렸을 때는 5,700원 잠시
찍고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5,700원에 체결이 됐죠. 갖고 12% 정도 이제 수익을 먹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장중에 이제 매수 매도 사인을 받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은. 그래서 이제 8시 50분부터 8시 55분 이거를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딱 하루에 한 종목만 나가죠.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은 9시에 시가 체결이 돼. 시가 체결이 되자마자 5%에서 10% 상승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당일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계속 5에서 10%를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자, 500만 원에서 10% 그러면 50만 원이죠. 한 달 꾸준히 먹어 10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10% 얼마죠? 20만 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 4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때 매수됐던 거를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무조건 그날 다 매도를 한다. 이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제가 뭐 종목이 나가면 한 10개에서 20개 나가면 그중에 손절되는 거는 정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 그만큼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가 체결되자마자 어떻게 잠깐이라도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LS 네트워크 말고 자, 그 어제 나갔던 종목들 제가 여기 보시면 어제 나간 게 LS입니다. 여기 보면 7월 26일이죠. LS 또 쳐볼게요. 자, 7월 26일 이날이죠. 시가 어때요? 13만 8천 원 찍고 고가 25%까지 갔습니다. 자, 8시 58분에 시작가 매수를 시키죠. 매도를 9시 8분에 했어요. 9시 8분이 이제 어떤 자리였냐. 요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9시에 시가 체결. 그리고 얘네 9시 8분에 15만 1,300원 찍고 어떻게 쭉 빠집니다. 이러한 이제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이 그날의 고가,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요. 그 고가를 제가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이렇게 9시 8분에 바로 매도 사인이 나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EM 플러스가 이제 지금이 어떤 자리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석영 TV에서 처음 영상을 이제 찍어 드렸었는데 실제로 문자 주신 분들은 어떻죠? 여기 뭐 플러스 7%, 여기 뭐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제가 다 비중을 어떻게 줄여 드리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제 뭐 이제 매집주로 제가 뭐 STX 동문화한테 이렇게 여러 개 나갔는데 매집주가 거의 뭐 5배 수익 본 것도 있고 이제 80% 수익 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 비중 정리를 하고 이 손실분을 이제 이런 데서 막 메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런 데서 안 팔았으면 최근에 어떻게 빠졌어? 마이너스 20%가 더 빠졌잖아요. 이 손실분을 그대로 안고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대응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간다? 이거 4,000원에서 그 아래까지 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손실률이 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0% 넘어갑니다. 이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이 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로 가요. 이때는 본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8, 90% 이거 본전 되려면 몇 배 올라야 되는지 아세요? 이 정고점조차도 터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2 이상 가까이 가야 이제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꼭 대응을 받으시거나 이제 뭐 종목 교체 혹은 당일 단타로 비중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스위칭 이런 방법 쓰시길 권고해 드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